자, 비이성적 급락과 악재의 증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시겠지만 노출된 악재들은 다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악재가 조금 영향이 있을 만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되게 혼재돼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악재 자체를 그냥 크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시장의 수급 자체가 약합니다. 네, 작은 힘으로 밑으로 눌러도 그냥 와르르 쏟아져 버리는 그런 환경들이 나타나죠.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것도 이따가 좀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일단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60.5조 원. 약간 이제 기대 이하기는 했어요. 저는 그래도 60조 한 초반 3, 4조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봤는데 시장이 약간 우려한 대로 좀 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뭐 쇼크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한 64조 정도 됐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도 하단이 있고 이제 상단이 있거든요. 네, 하단과 상단을 보면 60조에서 67, 8조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0.5조라고 하면 컨센서스 하단에 맞는 가격이고 실제로 쇼크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오늘의 급락은 뭐 하이닉스 이익이 안 나와서 급락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전혀 이제 맞지 않죠. 이익과는 관계없이 급락했다. 그래도 이제 컨센의 하단 정도는 좀 지켜줬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HBM4는 2분기부터 시작된다. 베라루빈 관련된 거. 그리고 LTA 관련된 계약들 뭐 10군데 혹은 그 이상까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주주 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 환원이 딱 나오진 않으면서 조금 실망감을 줬지만 조만간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에서 주주 환원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주주 환원을 하기 어떻게 보면 적긴 거죠. 그러니까 돈은 잘 벌고 있고 근데 주가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럼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이 자사주 매입이든 소각이든 배당이든 어떠한 주주 정책을 취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과도한 성과급 논란 때문에 주주의 불만이 또 컸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주주환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주환원이 발표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주주환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할 건데 조만간 정리해서 하겠다. 이 정도의 뉘앙스였습니다. 조금 기다려보고요. 자, 그리고 저는 주목했던 게 이거였어요. 네, SK하이닉스의 원주를 ADR로 전환하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SK하이닉스와 ADR의 이제 전환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전환이 좀 활발하다라고 한다면 ADR과 본주의 가격이 좀 좁혀져야 되죠. 그래서 그 좁혀지는 방향이 프리미엄이 과도하니까 ADR은 좀 낮아지고 본주는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좁혀져야지 맞는데 기존의 ADR을 원주로 바꾸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원주를 ADR로 바꾸는 게 꽤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사측에서는 이게 거의 안 될 수도 있고 된다고 해도 수주 이상이 소요된다. 수주 이상. 이러면 뭐 한 달도 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절차가 와 되게 복잡하구나. 요 말대로라고 한다면 벌어졌던 ADR과의 괴리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 교환에 대한 사례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교환이 되는지를 저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신현송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에 한번 올렸죠, 금리. 올렸지만 거기서 끝낼 수 없다.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문자가 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뭐 2.9% 주던데 뭐 3.1% 주고 뭐 CMA 금리도 아마 앞으로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금과 대출 금리가 함께 올라가는 흐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입장에서도 주식시장이 좋지는 않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니까. 물론 이제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금리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9,000피까지는 이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지금은 많이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시장이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신현송 총재는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그냥 정확해요. 네, 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 시장에 명백한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금리 인상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그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그 초반엔 강했어요. 초반에 강했다가 시장 박살나면서 많이 좀 밀리면서 뭐 살아남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조금 구분이 됐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입을 좀 금지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한국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미국의 두뇌를 중국의 하드웨어에 결합하는 것. 이게 가장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몸체를 만드는 건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두뇌를 미국보다 뛰어나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한국은 끼인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너크래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차단이 돼야 한국이 휴머노이드에서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최근에 나오는 이슈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친해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징 섹터는 오늘 뭐 이렇게 크게 정리할 부분이 없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로봇주,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일부가 좀 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중국 로봇을 좀 견제하는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카지노주, 토비스,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섹터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운주는 아무래도 호르무즈랑 관련이 좀 있죠. HMM, KSS 해운, 페노션. 그래서 해운주도 지금 이익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진짜 주목하는 섹터가 아니에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해도 해운주를 상담받은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좀 소외 섹터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텼던 측면이 있다. 그 주류주가 올라왔는데 제가 오전에 그 텔레그램 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와 이제 주식 다 망해서 소주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주류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들이 좀 돌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오늘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진로 발효 같은 주류주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왔었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하이트진로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 이젠 지하실도 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편의점주 꾸준히 올라와요. BGF 리테일, GS 리테일. 역시 반도체와 거리가 먼 종목이고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유통주가 뭔가 죽을만 하면은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주가 반등을 다시 시도한다면 이런 섹터들은 또 수급이 좀 빠질 가능성은 있겠죠. 약간의 퐁당퐁당.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전체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수급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일단 먼저 반도체 빅2가 견인을 해주고 그 수급을 다른 섹터가 나눠 가져야 되는 환경이에요. 아직은 수급이 크게 돌아서진 않았으니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2억 원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부응 못해 송구하다. 오늘 보면은 무슨 뭐 근조화안 같은 것도 많이 뭐 보냈다 그러고 사과를 했어요. 실제로 대응을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뭐 후속 조치를 하겠다 하면서 F4 회의가 소집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전문 투자자만 하겠다 뭐 이런 뜬금 약간의 소문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추가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레버리지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이따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면 오늘 매수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오후 2시 기준이거든요. 누구 매수 상위였냐? 개인 매수 상위, 기관 매수 상위, 외국인 매수 상위, 세계 주체의 순매수 상위가 다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막판에 물론 많이 땡겼지만 장중에 급락했죠. 새 수급 주체가 다 순매수 상위인데 주가가 급락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거래대금 2위가 그러니까 시장 전체 거래대금 2위가 하이닉스 인버스 2X였습니다. 하이닉스 인버스 2X.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면 하이닉스 인버스 2X를 예를 들어서 단타로 막 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버스가 막 급등을 하겠죠. 2배짜리니까 더 급등하죠. 근데 급등하면 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5% 빠졌는데 하이닉스 인버스가 12%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1% 더 떨궈서 마이너스 6%가 돼야 이게 괴리율이 없이 맞춰집니다. 그럼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찍히는 건 아마 금융투자일 거예요. 근데 금융투자는 오늘 순매수였어요. ETF 매수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SK하이닉스 2X 인버스가 엄청난 거래대금을 뿜으면서 이제 급등을 할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본주를 레버리지가 조금 더 하방으로 미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신용 물량이 털렸다 그러죠. 많이 털렸습니다.
많이 털렸는데 최근에 이제 신용잔고가 계속 줄었거든요. 근데 신용잔고가 올라갔었던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거래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높고요. 인버스 거래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가 더 세게 튀고 급락할 때는 하이닉스가 더 크게 망가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 인버스 2X 매수가 하이닉스 본주에 대한 매도를 부르면서 그게 다시 인버스의 수급 유입을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본주의 매도를 불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방향성이 잡히면 쭉 가는 거죠. 하방으로 잡히면 하방으로 쫙 밀고 상방으로 잡히면 단기간 쫙 밀고. 근데 하방으로 잡혔다가 상방으로 바뀌면 그것도 살짝 반대하는 게 아예 그냥 또 쫙 당겨버리고. 오늘 종가처럼.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수급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엄청 팔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다. 네, 그 말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판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가는 게 아니라 원화를 가지고 한국에 일부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로 잡히긴 했지만 어제보다는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가 올라왔어요. 이틀 전에는 삼성전자 순매도였어요. 하루 전에는 삼성전자 매도가 많이 줄었고 오늘 삼성전자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빠르면 정말 빠르면 내일부터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합니다. 레버리지가 계속 수급을 좀 꼬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어요. 네,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이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F4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티가 한국의 개인 레버리지 ETF 손실이 56조 원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손실이 8조 원으로 네, 추정을 했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추정을 해외에서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가 한국 시장을 엄청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선행지표예요. 아무리 봐도 요즘에는. 한국 반도체 먼저 급락하면은 뭐 다른 데 급락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외신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을 다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근데 이 물량은 대부분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중론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신용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증안펀드를 좀 가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증안펀드. 증시 안정 펀드죠. 과거에 한 3번 정도 가동될랑 말랑 하다가 거의 가동 초기에 끝냈거나 아니면 가동되지 않고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증안 펀드가 실제로 조성이 되고 가동되기 직전에 시장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굳이 가동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증안 펀드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어떠한 조치든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증권가에서도 증시 안정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도 좀 금지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제로 증안펀드가 조성이 된다면 그 조성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안정시켜 줄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내러티브로서 조금 영향이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이슈는 아닌데 삼성이 첫 AI 안경을 11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메타보다 5g이었나? 50g 있나? 조금 더 가볍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AI 글라스. 뭐 시장이 안 망가졌으면 요 AI 글라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보면 괜찮은데 앞으로 저는 이제 AI 글라스 시장이 되게 많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약간 스마트폰 같은 걸 눈에 쓰고 다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렌즈를 도수를 넣을 수 있나? 선글라스처럼. 어쨌든 모르겠지만 삼성이 11월 달에 첫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고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면 나중에 한번 요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프리캐시 플로우 문제. 근데 요 표를 한번 간단히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AI의 수익화 진전은 분명 이루어지고 있다. 앤스로픽은
26년 5월 ARR 470억 달러 기록. 첫 분기 영업 흑자 가능성 제기. 구글 클라우드 2분기 매출 82% YOY 증가, OPM 35%.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주요 빅테크 프리캐시플로우 추이가 최근에는 엄청 마릅니다. 엄청나게 마르는 게 어쩔 수 없고. 그 이제 돌아서는 게 27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확실히 돌아서면서 프리캐시플로우가 다시 위로 향할 것이다 라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낙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봤잖아요. 이렇게 프리캐시플로우 역으로 간다, 무섭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AI 수익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샘 올트먼도 최근에 좀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지금 우리가 AGI에 많이 근접해 있고 앞으로 로봇 시장이 엄청 성장할 거고 AI 투자를 통한 현금 환산이 크게 오래 남진 않았다. 이런 말들 했기 때문에 요게 증명이 된다면 반도체주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증명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간단히 한번 봤는데요. 엔비디아 지분 투자가 확인됐다.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심지어 자사주 소각까지 발표를 했고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3대 주주가 됐습니다. 되는 거죠,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네이버의 몸값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AI 팩토리를 통해서 소버린 AI까지 연결되면 네이버의 AI 시장에서의 포지션은 명확하다. 소버린 AI는 네이버가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소버린 AI는 말 그대로 한국형 AI예요. 한국형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플랫폼이 어딜까? 사실상 네이버라고 보는 거죠. 국내 포털 중에 네이버 말고 살아남은 데는 없어요. 그죠? 네이트, 다음, 너무 미미하죠. 그래서 네이버가 가장 많은 정보력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GPU도 확보했고 이번에 엔비디아와의 협업도 그렇고 앞으로 AI 팩토리, 소버린 AI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시장이 정상화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TO를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건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인데 셀트리온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역시 좋은 종목이다. 약세장에서도 좀 버티고 오늘 전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는 듯 했다가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눌리기는 했어요. 이제 2분기 실적 되게 좋았고요. 분목별 매출. 그러니까 이게 고르게 성장한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예전 품목, 그리고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게 신제품이거든요. 근데 신제품 비중이 많이 늘어나죠. 이 말은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고, 그다음에 시밀러 매출액과 비중, 시밀러 매출액 비중 전망 가이던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 그래서 요즘에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다른 것 치고는 좀 버티는 편이긴 하거든요. 어제 페트론도 강세 보인 것도 그렇고 HLB도 다시 좀 올라갈랑 말랑 이런 거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도 확실히 시장이 안정되면 조금 이제 올라갈라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만들긴 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거를 간단히 한번 볼게요. 풀무원 뭐예요? 풀무원 뭐 나왔나요? 삼자배정 유증이 나왔네요. 삼자배정 유증 충북협력사 14곳의 상생지역사회 추진 그리고 채무상환 조달로 삼자 배정이기 때문에 채무상환이긴 하지만 급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LF가 올라왔네요. 의류주도 실적 괜찮고 롯데쇼핑 좋은 실적 내는 종목군들이고요. GS 정유주 좀 올라왔고 네페스 반도체 패키징 삼성전기 4.7% 지금 넥스트에서 좀 올라오죠. 빅2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주변주까지 일단 조금 당겨주긴 합니다. 삼성물산도 5% 올랐고 이수페타시스 기판주 조금 올라왔고요. 광주신세계는 이제 투자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은 이제 개별 종목 뭐 풀무원이나 이런 거 빼고는 LF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반도체나 아니면 반도체 주변주가 일단 넥스트에선 좀 올라오기는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려면 일단 미증시가 괜찮아야 될 것 같고 FOMC에서 긍정적인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면 어제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할 때 한 분이 다음 지지선이 어딜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0일선이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그냥 완전 이걸 박살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200일선을 걸었습니다. 걸기는. 코스피 지수니까 이게 이런데 아마 이게 넥스트레이드까지 있으면은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긴 했을 거예요. 요 봉이. 그래서 20일 이평선 아슬아슬하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위로 좀 안착을 시켜줘야 그때부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투자 심리가 정말 크게 무너졌고 위아래 변동성도 엄청 컸잖아요. 심지어 양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시면 고가가 3.4%, 네, 저가가 12.6%, 최고가와 최저가가 16%입니다. 지수가 16%. 네, 말도 안 되죠. 개별 종목은 20%, 25%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단 소리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조금의 쏠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일 이평선을 일단 걸었기 때문에 다 오지 않았을까. 네, 진짜로 이제는 다 왔기를 기도를 해봅니다. 넥스트에서는 조금 당기죠. 이게 나선이랑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감 한 이후에 조금 더 회복을 하고요. SK하이닉스 7%. 오늘은 확실히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벌어집니다. 많이. 삼성은 지금 보합까지 당겼는데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게 악성 매물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결국은 반도체 분위기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다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긴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깼다가 일단은 좀 보합권까지의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변동성이 이제 말도 안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버스의 증폭 효과 그리고 레버리지의 증폭 효과가 있어요. 네. 여기만 봐도 이게 변동성이 엄청난 거거든요. 인버스를 찍어 누를 때, 레버리지를 찍어 누를 때 본주를 밀고 여기서 본주가 당길 때 레버리지랑 같이 당기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31일부터는 증거 예탁금 상향 조정 되잖아요. 단타도 못 치고. 그때부터는 아마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실제로 그런 형태가 나오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수급. 오늘 외국인 매도였지만 매도 규모는 크지는 않았어요. 5,700억 정도로 종가 찍혔고요. 기관 매수는 이것도 개인 매수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금융투자 ETF, 투신, 펀드 수급. 그래도 연기금이 좀 받쳐주긴 하죠. 연기금이 보면 여기서 전체로 볼 때 이렇게 연 이틀 의미 있는 숫자를 찍어줬습니다. 어제 1,000억, 오늘은 훨씬 많이 샀죠? 3,300억. 지금 시장 방어에 대한 의지는 크다. 아마 앞으로도 지수가 하락할 때 연기금의 방어력은 크게 발동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내 증시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비중 부담이 거의 없죠.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기에도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 투신의 수급은 펀드 매수로 좀 잡히는 경향. 그래서 주식형 펀드도 요즘에 조금 들어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개인 매도 중에는 아마 반대 매매가 있을 겁니다. 반대 매매로 조금 털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잡혔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외국인 매도 축소. 그리고 환율. 오늘도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정입니다. 1,450원 정도.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건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그 전환, 그게 이제 오늘 기점으로 왔습니다. 내일부터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